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이제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인데,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친구끼리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당신 당사자 능력 소멸하는 수 있어.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소멸했다 그러면 피고인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능력은 일단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당사자 능력은 출생에서 사망 전까지 누구든지 돼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뭐 태아 없다, 이미 사망한 자 없다, 이런 자만 없고 일반적으로 다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송 능력은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서 유한은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소송 능력이 없다. 자연인은 이제 출생에서 사망,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 등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당사자 능력이 있는데, 자, 그다음 네 번째, 소송 능력보다 강한 게 변론 능력이다. 유효하게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이제 소송 능력이 없다, 유아이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는데, 이런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 정지하지 않으려면 이제 특별 대리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대리할 자가 있을 때까지 소송 행위를 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시험 나오면 자주 틀립니다. 피고인을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 피의자를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 이것은 뭐 무능력자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법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피고인을 대리 대표할 자가 없을 때는 두 개, 법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피의자를 대리할 자가 없을 때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 대리인을 법원이 둘 다 선임을 하는데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합병 전 법인의 형사 책임은 합병 후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일단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 전 법인에 대한 재산형은 합병 후 법인의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형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자녀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살인자면 자녀가 살인자입니까?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된 재산형은, 재산형이 확정되고 사망했어요. 어떻게?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집행 가능하다. 똑같은 거예요. 법인이, 그래, 기존 법인이 사라지고 다른 법인이 합병했다.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법인에게 확정된 재산형은 재산을 인수한 상속받은 법인의 승계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10번, 제1심 단독부가 담당하지 않는 사건 했을 때, 일단 합의부 관할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척기 피의 사건이 있고, 단기 1년 이상 사건, 그리고 언제나 단독 사건인 거 여기 이렇게 정리해놨죠. 이 병부가 특보를 상상, 예전에 우리 학생이 하나 적어준 그런 두 문자죠.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회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단독이냐 합의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예전에 기출 같은 경우 한 10년 전에는 단독 사건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회피가 이 법원 실무제요라든지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실무서에는 이제 그 합의부 관할로 써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기타 이제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으로 속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치료감호 사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전자발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정도까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 스스로가 결정할 사건을 이걸 재정 합의부 이렇게 부르죠. 재정 합의부 사건. 그래서 10번과 1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럼 12번은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13번 수계의 관련 사건의 병합관할과 병합심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병합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소제기 시에 몰빵시키는 거예요. 공소제기 시에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이 있으면은 단독 합의부, 이 사물관할이 다를 때는 합의부에다가 기소한다. 단 단독부로 이송할 수 있다. 이것은 합의부가 단독 사건을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관할이 다를 때는 어느 한 법원, 아무 법원이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병합관할 시 반드시 관련 사건과 고유관할 사건은 병합 심리될 필요가 없고, 일단 관련 사건으로 병합된 이상 고유관할이 먼저 종료되어도 관련 지문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별로 어려운 지문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A가 B가 원래 서울중앙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B는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 B를 이제 병합 기소를 했다 이거예요. 병합 심리를 했다. 이때 A를 고유관할이라고 얘기를 해요. B를 이제 관련 사건 관할, 갑의범한 A, B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1심 중에 고유관할 A가 먼저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중앙은 절도와 사기 중에 절도가 먼저 끝났다. 사기에 대해서 부산으로 보내야 되느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로 B를 계속 심리해야 된다. 어떠한 것들 이유에서든지 관련 사건이 한번 붙어 놓으면은 그 이에 사정이 변경돼도 계속해서 관할권을 유지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합심리라고 하는 거, 사물관할이 다를 때 사합 그냥 외우면 돼요. 합의부가 병합심리한다. 단독부와 합의부, 단독합의 이거죠. 단독합의. 합의부는 단독부를 재정합의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독부는 합의 사건을 심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법원 항소부는 자, 이것은 단독의 2심, 고등법원 합의의 2심, 지방법원 항소부는 고등법원의 관련 사건을 발견할 때 고등법원으로 통지해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관할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관할이 다를 때는 직근상급법원, 토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합토상 외워주시면 됩니다. 사합이 무조건 먼저예요. 사물관할이 다르면 합의부. 사물관할이 이제 동일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관할이 다른 때, 이때는 직근상급법원이고, 이 직근상급법원과 관련해서 이제 관할구역 기준표만 고려를 하는데, 이렇게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에서 만날 거예요. 대법원이 6조의 사물관할을 결정할, 그 병합심리할 법원을 결정할 법원이 된다.